농협은 뭐 10억씩 했으니까 문제는 두산인 건데 제가 스포츠 마케팅하는 전문가들을 취재를 해봤는데 K리그잖아요. 축구 K리그. 근데 기업이 이렇게 홍보 후원을 하는데 두산이 50억을 냈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 즉 기업이 스포츠 구단에게 후원하는 금액의 통상적인 관례를 따져봤을 때 정말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K리그의 1, 2위를 다투는 구단에게 기업이 홍보하는 금액이 50억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 FC라는 이 없어질 뻔했던 구단에 두산이 50억을 그냥 후원을 한다? 그 50억을 갖고 뭐 유니폼 맞추고 해도 다 쓸 수 없다라는 지적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상적이지 않은 금액이 두산이 냈다라는 그 50억이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50억 후원한 두산이 땅 팔아서 1649억 차익을 봤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두산건설 대표 A씨 뇌물공여 기소됐죠. 성남시 추진팀장도 제3자 뇌물수수 기소됐죠. 이재명 대표도 공여, 즉 공범관계다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죠. 공소장 속 구체적 범행 경위, 두산건설이 FC 운영자금 150억 마련하려던 이재명 시장에게 용도 변경 청탁했다. 그 대가로 50억을 냈다. 그리고 두산건설은 용적률 670%로 높여서 차익 1649억을 챙겼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다라는 중앙일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검찰의 시각이 공소장에도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프로야구를 보면 이 전체 프로야구 구단을 통틀어서 한 해 동안 특정 금융사가 프로야구 전체에 내는 이 마케팅비, 홍보비, 후원금이 100억이에요, 100억. 근데 이거는 두산이 한 개 신생 작은 구단한테 한 개 구단한테 낸 금액이 50억이라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해요. 자, 이재명 대표 측은 성남 FC가 자체적으로 영업해서 벌어들인 순수한 후원 혹은 순수한 광고 영업 실적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과연 그럴까라고 강한 반신반의하고 있는 기류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땅 팔아서 1649억 차익. 김소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막대한 이익이 한 기업에게 돌아가게 된 셈인 거죠. 원래 병원 부지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을 수 없는 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별로 비싸지 않았는데 이걸 용도 변경을 해주고 상업지구를 만들 수 있게 해줌으로써 땅값이 뛰었고 더구나 용적률을 250%였던 거를 670% 거의 2배 이상 높여줌으로써 굉장히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100몇십억 정도밖에 안 하던 땅이었는데 이게 1,700억 넘는 액수에 팔린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익으로 두산건설이 1,650억 원 가량의 이익을 얻게 된 건데요. 실제로 그리고 그 땅을 두산 시행사, 두산 자회사들로 구성된 두산 시행사에게 팔았고 거기에 건물 짓는 걸 또 두산건설이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짓는 데에 한 2천 몇백억의 매출을 또 두산건설이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두산건설로 볼 때는 굉장한 이익을 얻은 셈인데 이걸 50억 정도를 주고 이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어느 재벌이 이거를 돈을 안 내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내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상 굉장히 신생의 아주 작은 구단, 정말 망할지도 모르는 이 구단에게 50억이라는 전례 없는 아주 막대한 액수의 후원금을 이제 주는 이 행태 자체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게다가 공문이 나왔잖아요.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두산과 성남시 간에 용도 변경을 해주면 우리가 후원을 할게, 생각해 볼게 라는 내용이 왔다 갔다 했던 공문이 발견되기 결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사실 아까 농협건 같은 경우에는 박성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검찰이 굉장히 면밀히 봐야 될 거예요. 증거가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두산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무죄라고 피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물론 법정에서 다퉈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이렇게 이재명이라는 주어만 26번
공수장에 쓸 정도로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시각입니다. 물론 이건 재판해봐야 하는 거예요. 26번 쓸 정도면 공수장에 이재명 이렇게 검찰은 계속 주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도 궁금한 상황이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정황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사실상 성남 FC 대표가 자율적인 구단이잖아요. 성남 FC 대표가 있는데 제끼고 이재명 시장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 운영을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 대표 A씨 성남 FC 운영은 정진상에게 맡겼으니 상의에 결정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 정진상 당시 성남시 별정직 6급 성남 FC 대표 건너뛰고 마케팅 실장 등에게 직접 직보를 받거나 업무를 지시했다. 해외 출장 시 비용도 성남 FC가 부담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성남 FC 성과금 지급도 이재명 시장이 주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시장 지시로 성과급 운영 규정을 바꿨다. 친분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라는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날 강도짓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김기현 의원, 역대급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특혜 미끼로 수십억 갈취하는 짓은 날강도 수준이다. 박정아 대변인, 이재명 정치적 이득 위해 불법적 행정도 서슴지 않는 왜곡된 도덕성이 무수한 불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라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여당의 비판이 매우 강합니다. 날 강도짓. 사실상 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비판하는 거는 처음부터 예상했습니다. 그냥 이재명 하나 나쁜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 전국을 헤쳐나가보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FC에 유치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통상적으로 사회공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민구단인 거죠. 그쪽에 사회공헌을 통해서 얻는 이익들은 결국에는 국민들로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수를 칠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재명의 성남FC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경남FC에 많은 후원금을 유치를 시켰어요. 그때마다 성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후원금을 못 내게끔 압박을 하면은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굉장히 무너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는 만수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오고 좋은 서비스를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나쁜 사람 만들기로 몰아가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두산건설에서 50억을 사회 공헌한 거 가지고 사실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데, 하나 그냥 비판해서 일부러 비꼬으려고 보면요, 그냥 산재 위로금으로 해가지고 50억 줬었으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왜 사회공헌을 했겠습니까? 곽상도 의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 뇌물죄로 볼 여지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을 사회공헌 그대로 봐주시고 스포츠 구단을 후원해서 많은 국민들께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오히려 독려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날 강도짓이라는 여당의 강한 비판과 함께 이건 실적이다라는 민주당의 반박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